읽고 나면 너도 심리학자처럼 생각하게 될걸?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읽는 심리마스터 김서정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숨어있는 우리의 심리.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마음의 퍼즐을 맞춰보는 시간. 함께 가져볼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나는 더 숨을 쉬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여러분의 지적 감성을 살짝 톡 하고 자극해줄 알고 보면 쓸모있는 심리학 잡학사전. 저는 알쓸심잡의 심리마스터 김서정입니다. 벌써 9월도 어느덧 중순을 향해 가네요. 개강하고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 시간이 정말 쏜살같이 지나가죠. 아마 다들 수업 듣고 과제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느라 바쁜 시간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개강 초에 비하면 이젠 학교 다니는 일상이 조금 익숙해졌을 것 같네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러한 익숙한 상황 속에서 나도 모르게 가면을 쓰고 있진 않았나요? 마치 지난 3화에서 우리가 다뤘던 가면증후군처럼요. 자신의 진짜 모습이 들통날까봐 불안해하고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이요. 저는 방송을 준비하면서 나도 모르게 가면을 쓰고 있었다는 사실에 조금 놀랐었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가면이 숨어 있었을지 궁금하네요. 혹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며 굳이 나를 더 괜찮은 사람으로 포장하진 않았는지, 혹은 내가 가진 장점들을 애써 숨기진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우리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고 때로는 모순적인지 보여주는 또 다른 심리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해요. 바로 인지부조화입니다. 이름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숨겨진 비밀을 밝혀주는 중요한 개념이죠. 왜 우리는 스스로의 행동을 합리화하는지, 그리고 그 심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알쓸심잡의 4번째 페이지를 함께 넘겨볼까요? 오늘의 심리 잡학사전 코너의 주제는 인지부조화입니다. 인지부조화는 사람이 자신의 신념, 태도, 행동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 느끼는 심리적 불편함이나 불균형 상태를 말해요. 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태도를 바꾸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말 그대로 인지, 즉 생각이 서로 부딪히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상태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담배는 몸에 해롭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흡연자라면 담배는 해롭다는 신념과 나는 담배를 피운다는 행동 사이에서 심리적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인지부조화인데요. 이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우리는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합니다. 첫째,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담배를 끊는 거죠. 하지만 이는 의지력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째나 3번째 방법을 더 자주 사용합니다. 둘째, 담배는 해롭다는 신념을 바꾸는 거예요. 내 주변에 담배 피워도 건강한 사람 많던데 스트레스 해소에는 도움이 되잖아 하는 식으로 말이죠. 셋째, 새로운 인지를 추가하는 겁니다. 나는 하루에 딱 1개 비만 피우니까 괜찮아. 다른 사람보다 운동을 더 많이 하니까 괜찮아. 와 같이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거죠. 이처럼 인지부조화는 우리가 얼마나 자주 스스로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이 인지부조화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가장 흔한 예는 바로 선택의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비싼 카메라 2대를 두고 고민하다가 결국 A 카메라를 샀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런데 집에 와서 보니 B 카메라가 A보다 더 좋은 기능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내 선택이 틀린 건가 하는 불안감을 느끼겠죠? 이것이 바로 인지부조화입니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는 A 카메라가 가진 장점들을 더 부각시키고 B 카메라의 단점을 찾아내서 역시 A를 사길 잘했어 라고 스스로를 설득할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신의 선택을 확신하기 위해 이미 내린 결정을 긍정적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선택 후 합리화라고도 부르는데 사소한 선택에서부터 인생의 중대한 결정까지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자신을 납득시키려는 노력을 합니다. 또 다른 예로는 노력 정당화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 결과가 생각보다 별로였을 때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얻은 게 고작 이것뿐이야? 라고 실망하기보다 그래도 이 경험이 나에게 큰 교훈을 줬어. 과정 자체가 중요했어. 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노력한 이유를 합리화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힘들게 얻은 것에 대해 더 큰 가치를 부여하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조정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인지부조화는 우리의 선택과 행동을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일종의 방어기제라고 할 수 있어요. 인지부조화에 대해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일화나 고민을 나누는 마음의 메모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 통의 사연이 도착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에 환경보호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입니다. 텀블러를 들고 다니고 일회용품 사용도 줄이려고 노력해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과 맛있는 치킨을 먹으러 갔는데 글쎄 그곳이 일회용 플라스틱 접시와 포크를 쓰는 곳이었어요. 제가 평소에 가진 신념과 행동이 너무 달라서 당황스러웠죠. 그냥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텀블러를 들고 다녀야 하는 게 아닐까? 내가 환경을 생각한다고 말만 하고 행동은 안 하는 이중적인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하루는 괜찮겠지. 다음에 오면 텀블러 가져와야지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불편한 마음을 겨우 달랬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이 찝찝한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이런 마음의 불편함이 줄어들 수 있을까요? 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이야말로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겪는 인지부조화의 아주 좋은 예시인 것 같네요. 환경을 생각해야 한다는 신념과 일회용품을 사용했다는 행동 사이의 불일치 때문에 심리적 불편함을 느끼셨던 거죠. 사실 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가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사연처럼 그 불편함이 계속 남아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연 속 청취자분처럼 그 불편한 마음을 마주하고 스스로에게 다음에는 꼭 텀블러를 챙겨야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지부조화를 겪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약속하는 거죠. 아주 작은 행동의 변화가 찝찝했던 마음을 개운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즐기는 무의식 잡학사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무의식적인 성향과 가치관을 알아볼 수 있는 고속도로 심리 테스트를 준비했어요. 이 테스트는 심리학적 근거가 있는 공식적인 검사는 아니지만 사람들의 흥미를 많이 끄는 주제이니 재미로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에 집중해보세요. 당신은 지금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있는데 사방은 뻥 뚫려 있고 날씨도 아주 맑습니다. 당신은 이 고속도로를 어떤 속도로 달리고 있나요? 첫 번째, 규정속도인 시속 100km에 맞춰 달린다. 두 번째, 규정속도보다 조금 빠르게 달린다. 세 번째, 시속 150km 이상 빠르게 달린다. 자, 어떤 속도를 선택하셨나요? 결과는 바로 당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 규정속도에 맞춰 달리는 당신은 안전과 규칙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계획에 따라 차분하게 행동하고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두 번째, 규정속도보다 조금 빠르게 달리는 당신은 현실적이면서도 융통성을 가진 사람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되 유연하게 대처하고 무모한 위험은 감수하지 않는 실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속 150km 이상 빠르게 달리는 당신은 변화와 자극을 추구하는 모험가로 틀에 박힌 것을 싫어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며
삶의 활력을 얻는 것을 즐깁니다. 어떤가요?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무의식적인 가치관을 잘 보여주는 것 같나요? 결과가 100% 맞는 것은 아니니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의 무의식이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심리 테스트는 재미있었나요? 삶이 조금 더 선명해지는 곳, 당신의 마음에 귀 기울이는 이곳 알쓸심잡에서는 오늘 인지부조화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 일상 속 심리를 깊이 알고 싶다면 다시 또 방문해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유튜브와 다음미디어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제작과 송출의 황수빈 PD, 저는 심리마스터 김서정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